두 분은 지금 매출이 2개월 만에 우리 음유시인님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1억 6,500이 됐으니까 거의 800% 성장이 된 거고, 우리 이기 반장님은 빵원에서 6천만 원이 됐으니까 무한대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엄청 이 2달 기간 동안 엄청 뭐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하셨는데, 뭐 지금 되게 힘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어떠세요? 힘들면서 재밌죠. 제가 말했지만 제 인터뷰 때 얘기했잖아요. 내일 또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두려움 사실 있는데, 모든 CS의 스트레스나 두려움은 신규 주문으로 치유가 다 됩니다. 짜증이 났다가도 띵동 신규 주문 한 건 이러면 그거면 다 풀립니다. 그게 뭐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의 재미 아닐까요? 그리고 못 해봤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거 하나 찍어냈을 때 그 찍어낸 게 또 첫 주문이 들어오면 또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거는 네. 저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만드는 것도 광고를 돌렸는데 그게 처음 팔렸을 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노가다는 아까 차에서 전화를 받고 막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한테 업무 지시를 하고 하면서도 나름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그래도 이 일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일이니까 가능해서 나름 약간 뭐 이렇게 받아보면서 일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나쁘진 않았어요. 또 좋은 게 아까 좀 전에 이제 얘기했었는데 강 대표님하고 이 업을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아도 다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게 또 편했죠. 뭐 음악 듣다가도 제가 전화 받은 음악 소리 꺼주고, 그 다음에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은 볼 수도 있어요. 계속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저분들은 뻔히 내 다 선배들이니까 제가 뭐 어떤 일을 하는 줄 아니까 다 아는 거죠. 그냥 아유 저 대표님 고생하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아는 거니까. 근데 좀 많이 유별나셨어요. 뭐 우리가 어저께랑 오늘이랑 해서 막 이렇게 우리 이기 반장님한테 새로운 별명을 지었는데, 애기죠 아직. 구매된 게 애기죠. 애기면은 저는 약간 한 고등학생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강 대표님은 한 중학생 정도 되니까 애기 잘 보살펴 줘야죠.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은 매출이 이렇게 팍 폭발하는 데서 온 힘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저도 직원한테 넘기기 전까지는 혼자 해서 순간적인 스트레스는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사실 준비해왔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계속 제가 개인으로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계속 해왔었는데, 초반에 매출을 확 끌어올리는 건 항상 대부분 됐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유지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이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한번 계속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출을 올리는 거는 제가 확실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데, 매출을 유지하시는 것은 우리 대표님들이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꼭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유지할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주변의 셀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출이 한 번씩 팡팡 터지시는 분들은 있어요. 뭐 5천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터지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쭉 지속되는 분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출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음유시인님 장 안 지지게 어제 저녁에 저 이런 못하면 장 지진다 그랬잖아요. 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왜 이기 반장님이 1억을 찍는 거를 왜 음유시인님이 손에 장을 지져요? 네가 뭔데 장을 지지냐고. 아,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타오바오 가입도 안 돼 계시고 사업자도 없고 저한테 물어보신 첫 질문이 옵션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상품 등록하면서. 그래서 뒤에 가서 한번 보러 가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구리사님이 말해준 거를 옵션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처음 하신 분들이 정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되실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교육기간에 제가 도장까지 찍으면서 잘 되시면 저 잊지 않는 겁니다, 저 분명히 잘해드렸습니다 약속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매출이 나오셨고, 근데 지금 이제 물건을 더 이상 못 찍어내는 게 사실 CS 때문에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 무조건 1억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름 안에 할 거라니까 여름 안에. 여름 안에 워크숍 전에. 예, 예. 나도 억 한번 예. 해봅시다. 회사 다닐 때 억 연봉은 받아봤어요. 자랑입니다. 네. 회사는 연봉이 억인 거고 여기는 월 매출이? 월 억이잖아요. 그게 다르죠. 아니 두 분 매출이 확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돈맥경화가 왔을 것 같은데 왜냐면 두 분 다 돈이 많아 보이는 관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맥경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저도 잘 쓰는 말인데 구리삼님이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원 안 뽑은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돈맥경화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머스트 클래스를 시작할 때 뭐 2,000 정도? 많으면 3,000 정도에서 20% 잡으면 한 600 정도 되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집에 지금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고정 비용이 딱 그 정도 나가니까 먹고 살 정도 외식은 자주 못해도 딱 제가 이제 먹고 살 정도만 된다고 생각하면 됐었고 진짜 마음속으로 한 1, 2천 정도만 나와서 그게 꾸준하게 뭐 500씩 1,000만 원씩 늘어나서 뭐 5천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죽으라는 법은 없다 해서 이제 전체 우리 제가 사는 동네 구청에서 전체 사람들한테 문자를 뿌렸는데 저리로 구청에서 뭐 사업자 있는 사람들 대출을 해주겠다. 근데 와이프가 은행 가서 서류를 냈는데 은행에서 이거 뭐 몇 억밖에 안 되는데 한 400명이 왔다. 그래서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뭐 있었고 그때만 해도 제가 매출이 안 나왔을 때였어요. 이제 뭐 한 처음에 첫 매출이 제대로 나왔을 때가 제가 한 80만 원이 처음에 일매출 나왔을 때 그때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와이프하고 소상공인 가서 상담받고 와이프가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 좌절하면서 그때 막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혼자 이렇게 어깨 뽕이 막 들어가서 이제 신당하고 있는 와중에 난데없이 구청에서 이제 전화 와서 이제 큰 돈을 빌려주겠다. 됐다. 통과가 됐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데서 약간 재수가 돼가지고 그것도 통과가 잘 돼서 엄청 큰 돈을 거의 한 1.5%대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아 요즘 1.5%.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그게 통과됐다고 심사 통과됐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셀코님도 계셨는데 셀코님이랑 저희 구리삼님한테 저거 매출 나온 것보다 이거 해결된 게 너무 기쁘다. 제 매출이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나중에 또 매출이 더 오르게 되면 그때는 뭐 선정산 시스템도 있고 뭐 또 있으니까 안 되면 이제 뭐 재몰 담보로 구리삼님한테 돈을 빌리든지 뭐 이렇게 하도 뭐 방법은 있으니까 그때 너무 해결돼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언제든 말씀드리잖아요. 돈 필요하신 수강생분들은 뭘 걸고 네, 뭘 걸고? 뭐를 걸고 저한테 돈 빌려 가시면 됩니다. 우리 음유시님은 어떻게 잘 해결하셨어요? 저는 8천만 원쯤에서 막혔었는데요. 존경하는 형님 두 분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이요? 아니요, 존경하는 형님들이 계십니다. 아 그냥 사회에서 아는 형들. 멋지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출 받을 수 있는 루트도 있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뭐 드라마에서 뭐 연대보증 서서 막 집안이 망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그런 뭐 친인척 아니면은 친구 이런 분들한테 돈 빌리는 것도 서로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자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게 강한데 근데 또 서로 신뢰감이 있고 하면은 빌려줘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연대 보증을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정해진 액수, 우리가 나온 매출에 대해서 이거를 좀 빌려주면은 숨통이 트이니까 딱 정해진 액수에 대해서 빌리니까 조금 당연히 말하기 힘들죠. 근데 사업을 하는데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 저는 애기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은 어쨌든 그래도 좀 오래 하셨고 근데 선생님은 지금쯤 되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회전이 되니까 돈 몇 개가 안 오시는 건가요? 저도 지금 최근에 돈맥경화가 좀 왔는데 아 그래요? 온 이유가 제가 그 전에 장기로 대출 받았던 거를 다 갚아버렸어요. 아 여유 자금이 계셔가지고 네. 왜냐면은 제가 7월까지 쭉 매출이 쫙 오르다가 그때 이제 CS 폭탄 터지고 직원들 막 나가고 그러면서 물건을 더 안 만드니까 이렇게 쭉 떨어졌었죠. 오 상향의 오 하얀 곡선을 그리셨네. 아주 이쁜 우하양 곡선을 그렸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것들로 좀 장기 대출들이 좀 이자가 셌었어요. 10%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 거는 그냥 다 갚아버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부가세가 제가 거의 한 3, 4천. 와우.
3, 4천. 네, 내고 지금 요즘에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상품 막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금 3월달에 2억 정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딱 막혀서 버렸어요. 저도 요즘에는 돈맥 경화를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출을 받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아쉬워.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진짜 며칠만 버티면 되거든요. 이거 들어올 게 딱 있으니까. 그러면 뭐를 담보로 해서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했어요. 제가 다 해결했고요. 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도 항상 그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뭐 그런 걸 좀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남한테 예를 들어 아쉬운 소리 하거나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든 해결은 되니까. 근데 저도 요번에 이제 구매 대행하면서 처음으로 선정산 써봤거든요. 근데 선정산도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선정산의 수수료냐 아니면은 대출의 이자냐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어떻게든 땡길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걸로 좀 해결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저도 애기지만 초보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돈맥경화. 그러면서 선정산도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세 명이서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정산을 좀 잘 받으려면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이빠이 뭐 소위 말하는 이빠이 땡기려면 그 점수 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나는 강 대표님한테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는 쿠팡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걸 믿고 주는 건데 뭐 점수 같은 것도 많이 따진다고 해야 되나? 판단을 한다? 뭐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 네, 뭐 그 점수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환불 비율.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매출이 완전 폭발했을 때가 이제 7월 2억 5천 이렇게 찍었잖아요. 근데 그때 또 설명드렸다시피 CS가 폭발하면서 원래는 제 환불 비율이 3%에서 5% 사이였는데 그게 계속 CS 폭발하고 일반 CS가 악성 CS로 악성 CS가 환불로 이어지다 보니까 환불률이 거의 한 1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매출이 계속 늘어나서 돈이 필요하니까 선정산을 받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막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선정산을 하면은 저희가 구매 확정한 거에 대해서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90%가 맥스인 거고 저는 환불 비율이 한 15% 되다 보니까 그때 받을 수 있는 비율이 한 30%인가 20% 이러더라고요. 아 선정산을 해주는 게요. 네. 아. 왜냐면은 그때도 점수가 낮았는데 지금도 저는 점수는 낮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뭐 판매자 네, 판매자 점수는 낮은데 환불 비율은 높지 않아요. 아직 그때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요번에 받았을 때는 80% 아 80%.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판매자 점수에 대한 영향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환불 비율에 대한 영향은 확실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시니까 안 하신 거고. 안 하고 이거 쓸 바에는 그냥 다른 데서 또 뭐 빌리지 뭐 아.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근데 지금은 그냥 나오니까 한 거예요. 강 대표님은 선정산 쓰시지 않나요? 네, 선정산 쓰고 있습니다. 거의 90%다 받으세요? 전 나오는 만큼 그냥 그거 신경 쓰기 쉽지 않아서 그냥 월화수목금까지인가 그거에서 그냥 자동으로 해놓고 신경 안 씁니다. 아 자동으로 그냥 선정산 받는 시스템으로 그냥 네, 뭐 수수료 나가는 거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일단은 돈 신경 안 쓰고 일단 제가 집중할 것만 집중하려고 아예 그냥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쓰는 건 좋은데 애기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아, 선생님처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정산을 받을 때 필요할 때마다 내가 들어가서 내가 선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본 다음에 선정산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선정산을 한번 받고 나면 자동 선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월요일 날 받을 건지 화요일 날 받을 건지 매주 수요일 날 받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월, 수, 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돈 막히는 것 때문에 그거에 신경 쓸까 봐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자동 선정산으로 해놓고 매일 받으신다는 얘기요? 자기가 알아서 선정산이 되면 알아서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락이 와요. 그거 신경 안 쓰려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거의 모든 매출에 대해서 선정산을 받는데
어차피 받을 거니까 내가 들어가서 또 신청하고 이런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다. 강 대표님 스타일은 좀 약간 그렇죠.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아니 좀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빌리면은 이자가 너무 세지 않냐? 선정산이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1.2%거든요. 수수료가. 그러면 1.2%의 비용이 아깝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쩌겠어요. 돈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1.2% 차라리 신경 안 쓰고 하나를 더 팔면은 30% 마진이니까 그거 파는 거에도 집중하면 그게 더 득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를 일으켰고 매출이 그만큼 나왔다는 거는 거기서 30%를 우리가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돈이 없어서 그 매출을 못 일으키는 것보다는 매출 일으키고 1.2%, 30%에서 1.2% 주고 28.8% 우리가 먹으면 저도 그 생각 똑같이 하고 이득인 있습니다. 거잖아요. 역시 효율적인.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가 제의를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의를 한 여행이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구매된 게 애기인 반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음유시인님은 아실 거예요. 온라인 셀링 그리고 거기서도 구매 대행이 얼마나 외로운 직업인지 진짜 아실 거고 왜냐면 서로 친해지기가 힘들어. 항상 기저에 깔린 게 있어. 저 사람이 내 거 뺏겨가지 않을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마음 열고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두 분은 서로 마음을 여셨으니까 이렇게 같이 여행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 머스트 클래스 한 달 동안 진행하시면서 확실히 마음을 좀 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솔직하게 사람도 별로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저 혼자 그냥 계속 일을 했는데 자꾸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려준 게 반장님이셨고요. 반장님 때문에 제가 또 다시 마음을 열었고 동기분들이랑 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반장님이 마음의 문을 어떻게 두드리셨어요? 저를 집요하게 붙들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거는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거 아니야? 농담이고요. 제가 진짜 너무 좀 불편해서 저한테 관심 좀 꺼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냥 와서 말을 계속 걸어주시더라고요. 1분만 관심 가지면 안 되냐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동기분들이 총 11분 계시는데 그중에 반장님한테만 마음을 여셨나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동기분 전체랑 다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기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네. 반장님은 어떠셨어요? 그 허공문답 시스템을 잘 이용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음유시님이 엑기스였죠. 엑기스. 그러니까 마지막 그 프로야구로 치면 마무리예요. 마무리 투수. 음유시인이 등판한다. 그러면 이제 그 끝판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1번부터 11번까지 이제 리스트 그 우리 동기 대표님 물어봤는데 항상 11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다가 정 안 되면 왜냐하면 음유시님은 누가 봐도 혼자 너무 바빠 보였어요. 바빠 보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물어보기 미안하잖아요. 근데 저분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답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투수였죠. 저한테 관심 좀 꺼주실래요? 니도 나한테 관심 꺼라 이제. 이렇게 다 잘 되셔가지고 여행도 같이 하고 너무 좋네요. 다음에 또 여행 가셔야죠. 머스트 클래스 워크숍 가셔야죠. 아 당연하죠. 네. 어깨뽕을 좀 넣어가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실 저가 구리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 방에 갇혀서 혼자서만 일하던 셀러였는데 누가 저를 보러 여기까지 내려와줬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장님한테 장난도 쳤는데 관심 좀 꺼달라고 진심이고요. 네. 아무튼 너무 행복한 제주 여행 시간 보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내일까지 운전하셔야 돼요. 내일 8시 비행기로 뽕을 뽑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오후 8시 25분 비행기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시고 단장님은 공언하신 대로 우리 여름 워크숍까지 1억 못 만드시면은 참석 못 하시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워크숍에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하고 싶네요. 네, 근데 누구라도. 물건 안 만드실 거잖아요. 아니 만들 거예요. 제발 좀. 진짜 만들 거라니까. 내 장사예요. 내 사업이에요. 안 만드시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또 두 분 즐겁게 같이
인터뷰? 뭐 인터뷰? 뭐 아니면 그냥 만담이었죠, 만담. 만담? 이야기? 사는 이야기? 또 해서 즐거웠고 우리 이제 오늘 저녁은 뭐예요? 양대창에 한라산 17도입니다. 그럼 먹으러 이만 가시죠. 네, 이동하시겠습니다. 네.